안녕하세요. 심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4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서 맨 처음 제목 슬라이드가 표시가 되면 두 제목 상자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의 크기 설정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도구 클릭하고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설정하고요.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5개 슬라이드 추가할 건데요.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단추, 위쪽에 있는 단추 5번 눌러서 5개의 슬라이드 추가해서 총 6개의 슬라이드로 만듭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제목 글꼴을 설정하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있는 제목 상자 도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하는 작업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 클릭하고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가 뜨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 클릭해서 마스터 제목 상자 클릭해서 글꼴 설정부터 합니다. 자, 홈 탭에서 슬라이드의 글꼴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파랑입니다. 자, 제목의 글꼴 설정이 끝나면 제목에 도형 그릴 건데요.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사각형에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입니다. 자, 먼저 가운데 위치한 도형부터 그려볼까요? 자, 도형 그린 후에 도형에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자,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색깔은 검정이고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려지는 모든 도형들은 방금 전에 설정한 윤곽선 속성을 갖게 만들기 위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그려진 도형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한 후에 자,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크기 조절하면 좌우에 똑같이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자, 앞쪽에 있는 도형 위로 올려서 출력 형태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도형 좌우로 변경되고 또 상하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서식 탭에서 훼손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한번 하고요. 상하 대칭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제목 상자 맨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제목 상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제목이 도형의 가운데가 오도록 위치 변경합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삽입 클릭하고요. 자,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 아래에서 로고 2.jpg 파일 삽입합니다. 자, 로고 삽입되면 회색 배경 투명하게 만드는데요. 서식 탭에서 색도구 클릭하고요.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해서 배경이 되는 회색 부분 클릭하면 투명하게 바뀌었고요. 출력 형태대로 로고, 위치 변경, 그리고 크기 조절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도형들과 로고가 보이지 않게 설정할 겁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클릭해서 배경 그룹에 있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마스터 보기 빠져나가고요. 이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 적용.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과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마스터에서 작성했던 내용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 표지 디자인 하겠습니다.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은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L 도형 그려서 전편집 기능 이용해서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삽입 탭에서 도형 도구 클릭해서 기본 도형에 있는 L 도형입니다. L 도형 선택해서 아래쪽에 도형을 그리고요. 자, 전편집하기 전에 도형 모양 노란색 조절점 이용해서 약간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전편집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전편집 클릭하고요. 자, 크기가 조절되는 조절점들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맨 왼쪽 위에 있는 조절점 클릭해서 핸들러 위로 드래그해서 모양 변경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도 클릭해서 핸들러 위로 조절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도 클릭해서 아래쪽에 핸들러 위로 드래그해서 볼록하게 만들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 클릭해서 핸들러 조정해서 역시나 출력 형태처럼 볼록하게 만듭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 변경하고요. 자,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 더 합니다.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고 자, 이 도형 좌우로 대칭 만들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 임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크기 조절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위로 복사하고요. 자, 복사된 도형 상하 대칭합니다.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상하 대칭. 자, 그리고 채우기 색도 임의 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이제 워드 아트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 아트의 첫 번째 모양 선택하고요. 자,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내용 입력하고 나면 워드 아트 테두리 클릭해서 자,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굵게 자, 텍스트 그림자는 없습니다. 해제하고요. 자, 서식 탭에서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색이고 텍스트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에 반사 효과 주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반사 클릭해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근접 반사 터치고요. 자, 이제 워드 아트의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서 변환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위로 계단식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모양을 제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반사 효과가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 변경하고요. 그리고 크기 조절도 출력 형태처럼 자, 분홍색 조절점으로 모양 변경하고 자,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고 배치도 합니다. 자, 이제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하단에 로고 삽입할 건데요.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해서 자, 픽처 폴더 아래에 있는 로고 2.jpg입니다. 자, 그림의 배경 투명색으로 설정합니다. 서식 탭 클릭해서 색도구에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한 후에 배경 부분 클릭해서 투명하게 변경하고요. 자, 아래로 이동해서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작성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란에 목차라고 입력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필요 없는 상자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자, 목차 도형 중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 먼저 그려봅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 도형입니다. 자, 도형 그린 후에 색깔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폭발 도형 그릴 겁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자, 별빛 현수막에 폭발 모양의 도형이 두 개가 있는데 출력 형태를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자, 출력 형태의 도형은 폭발 2 도형이고요. 자,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크기 조절도 하고요. 자, 초록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회전도 합니다. 적당하게 크기 조절하고 회전 조절하고 배치한 후에 자, 이 도형도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색 변경해 주고요. 자, 이 두 개의 도형 다 잡아서 자, 이제 글자 속성과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먼저 홈탭에서 글꼴부터 변경을 하죠.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고요. 자, 이제 이 도형들의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아래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도형의 위치에 맞게 간격 조절하고요. 자,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이 간격을 유지한 채 복사가 됩니다. 하나 더 클릭해서 컨트롤 D 눌러서 복사 하나 더 하고요. 이제 도형 안에 각각의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 다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으로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림 파일은 그림4.jpg입니다. 그림 삽입되고 나면 이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불필요한 그림들은 잘라내도록 합니다. 서식 탭에 자르기 도구 클릭하고요. 자, 이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남도록 자, 그림 잘라졌으면 출력 형태도로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 필요하면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절하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은 도형의 아래쪽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형에 있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형의 텍스트 부분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하고요. 자, 하이퍼링크의 대상은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작성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자, 제목 상자에 의사결정나무라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 상자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부분에 클릭해서 글모르 기호 변경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있는 글모르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처럼 대조표 글모르 기호 선택하고요.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엔터 친 후에 두 번째 문단은 한 수준 아래로 낮출 거라 탭키 눌러서요. 자, 글모르 기호 모양 다시 또 변경합니다. 글모르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출력 형태와 같은 정사각형 글모르 기호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내용 역시나 오타 없이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각 문단들의 서식 설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범위 잡아서 자, 글꼴 설정부터 합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고
줄 간격은 1.5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글꼴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 20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 1.5줄입니다. 서식 변경한 후에는 출력 형태대로 텍스트의 상자 크기 변경합니다. 드래그해서 특히 오른쪽 부분의 글자 끝나는 부분들 출력 형태와 같게 되도록 텍스트 상자 조절하고요. 서식 변경 다 한 후에는 위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아래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고요. 그리고 영어 문장 대신에 이제는 한글 문장을 그대로 내용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이미 문단과 글자들의 속성을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한글의 텍스트 상자는 내용만 입력해도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한글 문장의 텍스트 상자도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조절하고 났더니 저희가 로고를 조금 크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로고의 크기 조절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보기 탭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로고 부분 크기 조절점 드래그해서 로고를 조금 더 작게 만들도록 합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고요. 아까 작업하던 세 번째 슬라이드에 오면 로고를 조금 줄였더니 출력 형태처럼 훨씬 더 근접하게 텍스트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글 문장 옆으로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미디어 그룹에 있는 비디오 단추, 위쪽에 있는 비디오 단추 클릭하고요. 자, 비디오 파일은 동영상.wmv입니다. 자, 동영상이 삽입되고 나면 재생 탭 눌러서 반복 재생 체크하고요. 그리고 시작은 자동 실행입니다. 자, 이제 비디오의 크기, 동영상의 크기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배치합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작성했는데요.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다른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자, 우리 영어 문장 텍스트 상자 조금 출력 형태와 다르죠. 다시 그러면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텍스트 상자 크기 조절합니다. 자, 여러분들 텍스트 상자나 어떤 개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드래그해서 미세하게 조정한다고 해도 원하는 형태대로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미세하게 저희가 텍스트 상자든지 개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표 슬라이드는 먼저 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단 도형 조합해서 그리고요. 좌측 도형 그리는 순서대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상자에 출력 형태 보고 제목을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내용 상자에서 표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표는 열의 개수가 2개고요. 행의 개수는 4개입니다. 자,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대로 표 모양 그리고 표 위치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열 너비도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자, 이제 표의 채우기 색깔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있는 음영 눌러서 색깔 노란색 지정하고요. 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려봅니다. 자, 표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 자, 가운데 맞춤이고요. 세로로도 중간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오타 없이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위쪽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부터 그릴 건데요. 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네,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입니다. 천공 테이프 도형이고요. 자, 이 도형 좌우 대칭하겠습니다. 도형 더블 클릭해서 서식 탭으로 이동하면 회전 도구에서 좌우 대칭하고요. 자, 도형 위쪽으로 하트 모양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하트 도형 클릭해서 자, 도형 크기 적절하게 조절하고 나면 각각의 도형의 채우기 색깔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하트 도형에 글자 들어갈 건데요. 자, 글자 속성 미리 지정을 해보죠. 네,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 가운데 맞춤, 세로로도 가운데 맞춤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네, 복사한 후에 자, 오른쪽으로 사이즈 크기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하트 도형만 다시 크기 조금 키우고요. 위치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트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이제 좌측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자, 순서도에 있는 도형입니다. 자, 카드라는 도형인데요. 자, 이 도형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다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자, 그리고 이 도형에 그라데이션 채워보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색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자, 다시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라데이션에 자, 그라데이션 방향 선형 아래쪽입니다. 자, 이 도형에 그림자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의 방향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입니다. 자, 도형의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꼴 설정 먼저 하는데요. 굴림에 네, 18포인트고 검정색이고 가운데 맞춤. 자, 이 도형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자, 도형 복사한 후에 도형 안에 각각 내용 입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해 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란에 제목 입력하고요. 네, 제목 입력하고 나면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자, 엑셀 창이 뜨면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의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대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네, 엑셀 창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자, 불필요한 4행과 5행은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빼겠습니다. 자, 조절점 위로 드래그해서요. 네, 차트 데이터 범위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왼쪽에 그려진 차트를 보면 우리 출력 형태와 다르죠. 데이터 계열과 데이터 항목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행렬 전환 도구 클릭하면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차트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엑셀 창은 닫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의 레이아웃 변경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차트 제목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 눌러서 자, 차트 제목은 차트의 위쪽으로 표시합니다. 자, 차트 제목란에 출력 형태처럼 제목 입력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범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고요. 자, 데이터 표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아래쪽에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표 눌러서 자, 데이터 표에 범례 표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자, 이제 차트에 전체 글꼴 설정합니다. 차트 영역 부분 클릭해서 홈 탭에서 자,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 크기 16포인트. 그리고 자, 차트의 외곽선 그립니다. 자, 차트의 외곽선을 그릴 때는 자, 도형 윤곽선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설정하셔도 돼요. 자, 차트 영역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테두리 색 눌러서 테두리 색 실선이고 색깔은 검정이고요. 그리고 그림자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입니다. 자, 이제 세부 조건을 보면서 차트 구성 요소 하나하나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의 글자 속성입니다. 자,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고. 자, 차트 제목에 채우기 색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채우기로 해보죠.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 흰색이고요. 자, 테두리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에. 자,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차트 영역의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차트 영역 클릭해서 자, 도형 채우기 눌러서 노랑으로 설정하고요. 자, 이번엔 차트 안쪽 눌러서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자, 흰색으로 설정하고요. 이제 데이터 서식입니다. 남자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자, 남자 계열은 빨강색 막대지요. 그래서 빨강색 막대 부분 클릭하면 자, 모든 남자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서 자,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합니다. 자, 남자 계열의 축도 변경합니다. 다시 표식 아무데나 클릭해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해서 자, 계열 옵션에서 데이터 계열 보조축 설정합니다. 자, 이제는 여자 계열만 값을 표시합니다. 여자 계열은 파란색 막대죠. 파란색 막대 클릭해서 자,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 자, 막대의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네요. 값들이.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가운데 선택합니다. 자, 이제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줘야 되는 게 있지요. 눈금선 없애야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눈금선은 기본 가로 눈금선이고요. 없음 선택합니다. 자, 이제 기본축하고 보조축의 눈금 간격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기본 세로축의 눈금 간격은 맞지만 자, 표시 형식이 다르죠. 자,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에는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세로축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네, 축서식 들어가고요. 자, 표시 형식에서 자, 숫자인데 소자릿수는 0입니다. 자, 오른쪽 보조축 보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눈금의 간격도 바뀌어야 되네요. 자, 축 부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축서식 들어갑니다. 자, 우선 자, 간격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자, 최대값은 90이 아니고 100이죠. 고정 클릭하고 최대값 100으로 변경합니다. 네, 주 단위는 10이 아니고요. 고정 눌러서 20으로 변경하고요.
자, 표시 형식 바꿉니다. 표시 형식 클릭해서 숫자고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0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안쪽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네, 도형의 크기와 배치 조절한 후에는 채우기 색 설정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는 조건에 있는 것처럼 파랑이고요. 그리고 외곽선은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자, 투명도 50% 설정합니다. 도형 채우기 다시 눌러서 다른 채우기 색 눌러서 투명도는 50%. 자, 도형에 글씨 쓰기 전에 글자 속성 지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하고요. 자, 글씨 색깔 변경이 안 됐네요. 글씨 색깔, 자, 도형의 테두리 부분 눌러서 글자 색상은 검정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인지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는데요.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는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들을 다 편집을 한 후에도 반드시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꼼꼼하게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란에 출력 형태대로 제목을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도형부터 그릴 건데요.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해서 하트 도형 선택합니다. 자, 이 하트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네, 서식 탭 눌러서 채우기 색은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 자, 윤곽선도 변경합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네, 색깔은 검정이고, 자, 두께는 조금 두꺼운 점선이죠.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윤곽선의 종류, 대시는 파선입니다. 자, 이제 하트 도형 위쪽으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각형입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고요. 자, 이 사각형의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글자 속성 가진 채로 모든 도형들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화살표 도형 그리는데요. 도형 삽입 눌러서 블럭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자, 도형 그린 후에 초록색 회전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회전을 시키고요. 자, 채우기 색, 임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자, 복사한 후에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각각의 도형의 내용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순서도 도형 그립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순서도에 있는 천공 테이프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한 후에 각각 채우기 색 변경해서 내용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구름 모양 도형 그리겠습니다. 삽입 탭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구름 도형이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왼쪽 편으로 도형 그릴 건데요. 지금 출력 형태에 보이는 도형은 자,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양쪽 대괄호입니다. 자,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도형의 윤곽선 변경해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으로.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왼쪽 대괄호 오른쪽으로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변경해 줍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타원 도형 그리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 자, 기본 도형에 있는 타원 선택해서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사 하나 합니다. 각각 내용 입력하고요. 자, 각 내용 입력한 후에 두 개의 도형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선에 있는 구부러진 연결선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의 빨강색 연결점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형의 빨강색 연결점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 연결선의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이고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자, 그리고 양쪽 화살표 변경합니다. 도형 윤곽선 다시 눌러서 화살표의 마지막에 있는 스타일 11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각 도형들의 위치 조금씩 변경해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왼쪽 도형들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다 그려진 도형들 그룹으로 묶고 오른쪽 도형 그려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도형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도록 넓게 드래그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클릭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형인데요.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해서 자,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도형의 모양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되겠죠.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빗면에 면을 조금 좁게 그리고요. 자, 이제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적당한 색으로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육각형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 선택하고요.
그려지고 나면 역시나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변경합니다. 자, 모양 적절하게 변경하고 나면 이 도형도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아래쪽으로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이 도형 좌우 대칭 만들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선택하고요. 자, 윤곽선 변경합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의 두께는 조금 굵게 2와 4분의 1포인트고 다시 대시는 파선입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 도형 안쪽으로 순서도 도형 그려봅니다. 다시 도형 삽입 눌러서 순서도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자, 도형의 색상 변경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별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포인트가 6개인 별입니다.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 더 하고요. 자, 별 모양에도 채우기 색깔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십자형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눌러서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십자형 도형이고요. 자, 도형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을 변경시킨 후에 이제 안쪽으로 스마트 아트 개체 삽입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은 스마트 아트는 관계형에 있습니다. 관계형의 화살표 리본형. 자, 텍스트의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하고요. 내용 입력하고 나면 전체 도형 글꼴로 변경해 줍니다. 자,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 개체를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 개체의 디자인 변경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3차원의 경사입니다. 자, 색깔을 조금 변경해 볼까요? 색 변경 눌러서 색깔 변경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입니다. 자, 이 도형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복사하고요. 자, 복사된 도형 좌우 대칭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해 좌우 대칭.
자, 아래쪽에 아직 색상 변경 안 된 도형들, 자, 임의의 색으로 모두 다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자, 도형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아래쪽 순서도 도형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의 출력 형태처럼 내용 변경하고요. 네,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의 연결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삽입에 도형 도구 눌러서 선에 있는 구부러진 연결선입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빨간색 연결점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형의 빨간색 연결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연결선의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자, 도형 윤곽선 검정색이고요. 자, 윤곽선의 두께는 조금 두껍습니다.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양쪽 화살표 변경합니다. 다시 도형 윤곽선 눌러서 네, 화살표 스타일 11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의 도형들 다 그려봤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전체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선택하고요. 자, 이제 왼쪽 그룹에 먼저 애니메이션 효과 주겠습니다. 왼쪽 그룹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날아오기고요. 자, 효과 옵션 눌러서 날아오기의 방향 왼쪽에서로 변경합니다. 자, 오른쪽 그룹 선택해서 이번엔 애니메이션의 자세히 단추 눌러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 자, 기본 효과에 있는 블라인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 옵션 세로로 변경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 도형 그룹에 애니메이션 효과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하시려면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재생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4회 함께 작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5회 작업해 보겠습니다.